지난 4월 13일이었죠. 청주 복명동의 한 상가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인근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가스 폭발 사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또 안전점검은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최용보 교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13일에 있었던 사고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면 포탄이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더군요. 예. 네,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보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일 기준 누적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4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폭발 당시 상가 입구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도로 한편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전복되고 인근 도로와 아파트로 피해가 이어지면서 일부 세대 베란다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거나 산산이 부서지면서 16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파손되고 파편이 비산되는 현상은 가스 폭발의 강한 압력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가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어떤 가스가 폭발했느냐가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LP가스라고 불리는 액화석유가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반면 일반 가정에서는 배관으로 공급돼서 도시가스라고 불리는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일부 지역이나 상가, 그다음에 캠핑장 등에서는 아직도 LP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연가스와 LP가스는 주성분과 성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이고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이 되면 위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LP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고 누출이 되면 바닥이나 낮은 곳에 고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관계 당국은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의 작동 여부와 메인 밸브의 관리 상태를 포함해서 가스 시설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은 누출된 가스가 빠져나가거나 흩어지지 못한 상태로 폭발 하한 이상의 농도로 축적이 된 상태에서 전기 스파크나 불꽃 같은 점화원을 만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상가처럼 내부가 복잡한 공간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구석진 곳에서 가스가 쉽게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가스가 문제인가 보다는 왜 가스가 누출됐고 어떻게 실내에 축적됐으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점화원에 만나서 폭발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일반 가정집이나 상업시설도 보니까 누출 경보기가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누출 경보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집과 상업시설에서 누출을 빠르게 감지해서 경보를 울림으로써 화재나 폭발, 그다음에 독성 물질에 누출되는 그런 사고를 막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출 경보기는 사용하는 가스 종류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고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를 통과한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 누출기를 설치하실 때는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감지가 유리한 곳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P가스 같이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는 바닥 가까이 쪽에 설치하고 천연가스 감지기는 천장 가까이 설치해야 감지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그 일반 가정이나 이 상업시설에 설치된 이 가스 누출 경보기가 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아니면 작동됐을 때 시민들이 경보음을 되게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보완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누출 경보기는 사실 대기 상태에 있다가 가스가 누출되는 이상 상황에서만 경보를 울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작동 여부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검의 필요성을 놓치기 쉬운데 우리 정기적으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점검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간단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전원 관리부터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스 누출 경보기는 전선으로 전원을 공급받는 유선형이고 녹색 등이 들어와서 전원의 공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형 가스 누출 경보기에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형 제품의 경우에는 상시로 전원을 확인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전 대비 기능이 있는 유선형 제품도 있는데 여기에는 내장형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예. 내장형 배터리의 소모 여부도 확인하셔야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리 중에 발생하는 수증기라든지 기름 연기 그리고 오염 물질은 이 경보기의 센서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잘못된 경보를 발생하기도 하고 성능 자체를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또한 그 잘못된 경보가 자주 발생을 하면 정작 위급 상황에서 경보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경보가 자주 발생하는 경보기라든지 오염이 심하거나 노후된 경보기는 기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심야 시간이나 무인 점포처럼 사람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경보가 울리면 가스를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연동 체계를 갖추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사고가 나기 하루 전부터 가스 냄새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폭발이 의심이 될 때, 그러니까 가스 누출이 의심이 될 때 폭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가스가 새거나 냄새가 나면 가장 먼저 밸브를 잠그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밸브를 닫아서 추가 누출을 막아줘 주셔야 되고 가능한 범위에서 창문을 열어서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자연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연소기에 점화 플러그라든지 라이터 같은 화기를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전원 스위치라든지 전기장치를 작동을 하면 스파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사용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가스를 사용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가스 공급사라든지 119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어지러움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있지 말고 곧바로 대피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이렇게 경보기가 울릴 때는 간단한 행동 요령을 작성해서 눈에 띄는 곳에서 비치하고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동 요령은 밸브를 잠그고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예. 대피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스 냄새는 보통 이 달걀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코가 예민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그 냄새를 못 맡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냄새 말고도 이 가스가 새고 있다는 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냄새 말고도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가스가 연결 부위나 호스 부위에서 쉭 하면서 새는 소리입니다. 소리. 예. 예. 그런데 이제 소리나 냄새로 가스를 감지하기 어려울 때는 누출이 의심되는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서 거품이 생기는 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스의 누출 속도가 빠를 때는 거품이 비교적 크게 생겨서 관찰이 쉬운데 누출이 미세하게 발생할 때는 거품이 작게 생기고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예. 이때도 주의해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가스레인지 불꽃이 평소와 다르다거나 눈이나 목이 따갑고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면 이상 의심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P 가스처럼 바닥 쪽에 머무는 경우에는 위쪽은 괜찮은데 아래쪽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스가 새는 것 같으면 당황해서 환풍기를 트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환풍기를 켜서 빨리 빼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환풍기나 선풍기의 전원 스위치를 키거나 끄을 때 그 짧은 순간에도 미세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요. 그 스파크가 누출된 가스하고 만나면 점화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원칙은 전기 스위치라든지 이런 전기 장치를 조작하지 말고 환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관문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문을 세게 열거나 닫는 과정에서 마찰이라든지 금속 충격에 의해서 역시 미세한 스파크가 발생해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스가 많이 누출된 상황에서는 환기를 시킨다든지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특히 그 노후 시설이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적인 점검 제도화나 뭐 또 의무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정기적인 점검은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고 LP가스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제도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은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시설의 경우에는 호스나 밸브 이런 조정기 같은 경우에서 누출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스 안전 점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